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그리고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4박 6일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레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나오십시오.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출국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쯤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서 이번 순방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나와 배웅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짧은 담소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4박 6일 일정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데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모레인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영내외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지난 6월 말 나토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공조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해 글로벌 재계협의체인 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15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와 안보, 보건 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에 참석하는데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대면할 기회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지만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15일 하루만 참석한 뒤 심야에 귀국합니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순방을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국민 경제활동과 이익이 걸린 행사라 가기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밤 대통령실이 외교 관련 왜곡 보도 등을 이유로 이번 순방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 MBC 취재진 배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서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여당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론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배웅을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 회의를 취소하고 윤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 등 동남아 순방 직전 불거진 여러 논란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도 배웅에 함께 간 게 주목받았습니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과 관련해 당내 일각,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의견을 보류하겠다면서 정부 여당 내부 기류와 다소 다른 입장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주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 홍보수석 등을 회의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도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주 원내대표가 걱정된다고 언급하는 등 당내 이견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를 불식시키듯 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배웅에 일제히 나선 겁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만큼 수사가 먼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전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납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압박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됐다며 진실을 찾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인데 구체적인 장소 등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외투쟁 카드는 민주당 일각에서 계속 거론돼 왔지만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도부가 선을 그어왔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압박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MBC 배제 논란을 두고 언론단체는 유례 없는 탄압이라며 공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정 언론을 취재해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방침에 언론계 5개 단체는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압이자 언론폭력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를 사유재산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언론단체는 이번 일을 두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에 빗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인 CNN 기자가 출입 정지를 당했던 겁니다.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I'll tell you what,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You are a rude, terrible person. 이에 CNN이 소송을 걸었고 미 연방법원이 언론의 손을 들어준 뒤에야 기자는 9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특정 언론을 취재해서 제외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당시 통일부가 조선일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다른 기자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결국 풀 취재단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에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냐, 취재 거부의 자유냐 논란 속에 언론 통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